류현진은 1987년 3월 25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난 한국 최고의 야구 선수 중 한 명으로 KBO 리그의 한화 이글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투수로 활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38세의 나이로 스포츠 스타일뿐만 아니라 남편, 아버지, 그리고 한국 문화의 인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른손잡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왼손 투수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여 많은 기록을 깨고 조국의 자랑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경기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 뒤에는 류현진이 지닌 깊은 슬픔과 혹독한 도전, 그리고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긴장감 넘치는 야구 경기와도 같았고, 완벽한 투구와 실패의 순간,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류현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선수 생활을 끝낼 수도 있는 심각한 부상이었는데, 특히 토미 존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 그중 하나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받은 수술이었습니다. 인천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류재천 아버지는 스포츠를 좋아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 그는 겨우 17세로 고등학교 야구 스타가 되었을 때 팔꿈치 인대 손상으로 인해 처음으로 토미 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병원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는 투구를 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느꼈던 걸 기억합니다. 그는 2020년 TVN 인터뷰에서 아파서가 아니라 꿈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많이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술로 인해 그는 1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 야심찬 10대에게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2022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던 중 2번째 부상을 당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6월 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 후 그는 팔꿈치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고 6월 18일 2번째 토미 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35세의 나이로 자신의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실에 앉아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던 걸 기억합니다. 그는 2023년 네이버 인터뷰에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끝일까 고민했다고 털어놓았다. 1년 넘게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과 MLB 같은 힘든 리그에서 폼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따라서 그의 가장 큰 슬픔은 부상에 대한 불안감, 그의 몸이 그의 의지를 배신하고 그의 가장 큰 열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류현진의 선수 생활은 엄청난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가 뒤섞인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2006년 KBO 리그 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되어 프로 선수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에 그는 18승 6패, 평균 자책점 2.23, 삼진 204개를 기록하며 KBO 역사상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수상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2004년 수술 후 단상에 서서 군중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자부심을 느꼈던 걸 기억합니다. 그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KBO에서 빛나는 스타였으며 KBO 올스타전에서 7승, 골든글러브에서 2승, ERA 선두에서 2승, 삼진 선두에서 5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2승 0패, 평균 자책점 1.04의 성적을 거두며 한국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고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류현진은 2012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입단한 최초의 KBO 선수가 되어 역사를 만들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그와 계약을 협상하기 위해 2억 5,700만 달러를 지불했고 2012년 12월에 그는 6년 3,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2013년 엠블에 데뷔하여 30경기 선발 등판에 평균 자책점 3.00을 기록했고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상 투표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커리어 최고 기록은 2019년에 달성했는데 그는 평균 자책점 2.32로 MLB를 이끌었고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선정되었으며 사이 영상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8년 월드 시리즈에서 선발로 나선 최초의 한국인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2019년 9월 22일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생애 첫 홈런을 쳤는데 당시 그는 믿을 수 없었다고 표현했습니다. 2019년에 그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이는 그의 선수 생활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어깨와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 3시즌 동안 단 27경기에 출장하는 데 그쳤고 그가 정상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재활 시절을 기억하는데 그때는 느린 속도로 공을 던져야 했고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2021년 토론토에서 그는 14승 10패의 성적을 거두며 시즌을 마쳤지만 평균 자책점은 4.37로 2019년의 성적에 비해 실망스러운 수치였습니다. 2022년에는 팔꿈치 부상과 토미 존 수술로 인해 단 6경기에 출장하여 평균 자책점 5.67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8월 1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리턴 게임은 3-13으로 패배했고 그는 네이버에서 이 순간을 가슴 아픈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3년 말 AF 자유계약 선수가 된 그는 2024년 한화 이글스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는데 8년 총액 1,700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KBO 역사상 최고액이다. 하지만 KBO로 복귀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4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여전히 코리안 몬스터임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이 컸기 때문이다. 류현진의 선수 생활 동안의 노력은 그를 여러 번 울게 만들었다. 그는 2012년 엠브를 준비하면서 다저스 팀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아파트에 앉아 야구 어휘를 공부하고 낯선 환경에서 외로움을 느껴 울던 밤을 기억합니다. 그는 플레이어스 비오에 통합하고 싶었지만 언어가 큰 장벽이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어깨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자 그는 지칠 때까지 훈련했고 때로는 통증이 오기 전까지 공을 몇 개만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체육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엠블에서 EAR 원위를 차지했을 때 그는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승리한 후 그는 라커룸에서 눈물을 흘렸고 모든 의심자들을 이겼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23년 토미 존 수술을 받고 돌아온 그는 수시간 동안 재활에 매달렸고 화상통화로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는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것에 죄책감을 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류현진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해온 업적은 야구에 국한되지 않고 영감을 주는 인물이자 자선가로서의 역할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큰 꿈을 품은 인천 출신의 소년으로서 KBO뿐만 아니라 MLB에서도 세계 최고의 투수가 되는 것을 항상 열망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투구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고 패스트볼, 커터, 커브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사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엠블지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관객들에게 한국인도 세계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19년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나서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한 그의 성공은 그러한 야망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박찬호, 김광현 같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한국 야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자선가가 되는 것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는 야구를 하는 부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AJ99 재단을 설립하여
유니폼 경매와 이벤트를 통해 수백만 원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인천의 고아원을 방문하고 아이들과 축구를 했던 것을 기억하며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야구는 제게 모든 것을 주었고 저는 그것을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아와 진아 등의 스타와 함께 팝 싱글 2개를 발매했으며 수익금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는 것도 그가 추구하는 또 다른 성취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자라기를 바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화 이글스와의 2024년 계약은 그가 고국에서 자신의 유산을 이어가는 동시에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류현진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2014년 해설가 정민철의 소개로 스포츠 아나운서 배지현을 만났다. 그는 일본에서 있었던 인터뷰에서 그녀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있는 모습을 본 순간을 떠올렸고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는 2020년 TVN과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야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꼭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1년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한 후 두 사람은 서울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으며 현재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월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했으며 유재석이 진행을 맡고 류현진의 첫 코치였던 김인식이 주례를 맡았다. 그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딸 루시는 2020년 5월 17일에 태어났고 아들은 2022년 9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러브스토리 중 하나이지만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지리적 거리입니다. 결혼 초기, 류현진이 다저스와 블루제이스에서 뛰던 시절, 배지현은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해 한국에 머물거나 딸 루시와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볼 수 없었던 몇 달이 그리웠고, 영상 통화로만 대화할 수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